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 김태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은행산업 감독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최근 금융 당국에서 어떠한 감독 규제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관련입니다. 은행 산업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을 간단하게 조망해 보자면, 작년에 이제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키워드가 지배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이 키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MF가 지난 10월에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성장세 둔화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전에는 한 4%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저금리 국면에서는 한 3%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성장세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2.9%의 성장률은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계 경제는 어쨌든 2000년대 이후로 L자형 저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추세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함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가는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헤드라인 전망 수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교역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2023년도에 보였던 극심한 부진은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입니다. 주요 기관은 우리 경제가 24년도에 2%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반등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 소비도 물가와 금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부채 부담 수준이 높아서 그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착공 등 선행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피봇 기대와 중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혼재한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은 금년 중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하 시기나 그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연준이 실제로 또한 통화 정책을 피봇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또는 노동시장의 냉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커다란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고요. 최근에 IB들도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은 세계 경제와 금융 여건에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미 대선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고, 중동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내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누중되었던 부채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은 2023년 6월 말 현재 133조 원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한 금리 상승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PF로 전환되기 전에 토지 매입 단계에서 주로 브릿지론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증권사나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상승 기조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대출 규모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 과거 연체율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는 되고 있고요. 다만 상승 속도가 빠르고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연체율 상승세는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업 대출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기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한 23년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평가 결과로도 부실 징후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향후 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리스크가 가격 변수에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라든지 달라진 금융 환경과 결부가 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은행의 영업과 리스크 관리 감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22년 하반기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했을 때 소위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민간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었을 때 은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의 평가손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이면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융권의 고금리 수신 경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1년 지나서 그때 조달한 수신들의 만기가 돌아오자 과도한 제휴치 경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또한 금융권 내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서 어떤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한 감독 당국에서도 LCR 규제 정상화를 조금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때 당시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미국의 실리콘뱅크 사태가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비대면 금융거래와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는 최근의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어떤 생소한 형태의 은행 파산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라봤던 이러한 리스크들이 어떤 새로운 금융 환경과 또는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관리 툴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은 은행과 감독 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의 주요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이자 이익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본 비율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금 적립 수준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 반전하는 등 약간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저하 부담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산업 전망입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과 민간부채 누중,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라서 대출 자산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한계가 있으면서 은행 간의 외형 경쟁 확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들이 예대 마진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 국면에서 그 순이자 마진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은 정체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고금리 상황에서 대손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순이익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등 취약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이나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지표에 악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디지털 금융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예수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LCR 규제를 정상화할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감독 규제 동향 그리고 은행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으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금융감독의 방향을 4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잠재 리스크, 그러니까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에 대한 취약 요인의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손실 현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시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권에서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 관행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예상되고 또한 금융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 금융 혁신이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의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관련인데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그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한 73%, 그러니까 23년 4월 기준으로 7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시장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융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서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분에서는 한정된 금융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옥석 가리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독 당국에서도 부실 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 또한 질서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은행도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신용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잠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 대응 능력 확보 관련인데요. 감독 당국에서는 은행이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어떤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본확충 3종 세트라고 불리는데요. 특별 대손 준비금, 그다음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리고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통해서 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국제적인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바젤 기준의 여타 건전성 감독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관련인데요.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면서 은행의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의 혁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 소홀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실태 평가 시에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도 이처럼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경영실태 평가 시에 지배구조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독당국과 이사회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기 자체 사정에 맞게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립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금융과 금융혁신 관련된 규제 동향을 말씀드리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리와 수수료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또는 이자 캐시백, 고령층에 대한 특화점포 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상당 기간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최근에 금융 환경이 비대면화, 디지털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도 확산이 되면서 은행과 은행의 경쟁을 넘어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쟁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 상품 간, 이종 상품 간 어떤 이런 경쟁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통해서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감독당국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와 속도와 경쟁 구도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태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